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처리 관련된 함수 중에서 인갭점 검출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신호 처리 카테고리 아래에 신호 연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인갭점 검출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인계점, 그 다음에 폭 정보를 입력으로 인가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도움말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입력 시퀀스 X를 분석하여 유효한 피크를 찾고, 그 다음에 만난 피크 개수의 카운트와 유효한 피크에서 인계점을 초과하는 포인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덱스의 레코드를 유지한다. 참 말이 참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관련된 함수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의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계점을 내가 20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총 원소의 개수가 1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선이 자, 랜덤 데이터가 생성된 건데, 인계점이 20이라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 20보다 크기 때문에 인계점을 초과하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인계점 건축기의 출력으로 첫 번째 원소 값은 인덱스가 0인 값이 나오게 되겠고, 그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소가 두 번째인 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 인계점보다 높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 0이라고 하는 값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가, 자, 다섯 번째 원소에서는 인계점보다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자, 여섯 번째 경우를 보니까 다시 20보다 큰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5라고 하는 거를 다시 찾게 되겠고, 이 5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원소 같은 경우는 인계점 2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계점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정한 인계점 또는 스레솔드 레벨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인덱스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르프를 이용해서, 자, 원소 개수가 10개인 0에서 여기선 그냥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0을 했네요.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자, 랜덤 데이터 원소가 10개인 랜덤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자, 이거를 이 스레솔드라고 하는 인계점과 하나의 그래프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 배열, 그 비교하고자 하는 배열의 크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인계점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원소의 개수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 배열과 같은 크기로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그래프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그래프를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플롯 1 같은 경우는 점선으로 표시해 줌으로써 인계점을 좀 더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자,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 인계점 검출기의 출력 값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어떤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계점 검출기의 입력으로 스레솔드와 그 다음에 이렇게 원소 개수가 10개인 1차원 배열을 인가를 해주셨을 때 출력으로는 인덱스와 카운트 값이 나오게 되겠는데, 카운트는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인데 여기서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인덱스 정보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계점, 스레솔드 레벨보다 큰 조건을 만족할 때의 인덱스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원소가 크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가 0인 경우와 그 다음에 인덱스가 5, 그러니까 여섯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게 인계점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기 시작하는 인덱스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인계점 검출기의 출력 값으로는 인덱스가 0인 거와 5가 나오게 되겠고, 카운트 값은 2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임계점 검출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어 있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은 오른쪽 상단에 배치시키겠고요. 자, 우선 랜덤 데이터 원소가 10개인 랜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포르프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랩뷰에서는 1차원별 데이터를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포르프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루프 반복 횟수를 10회로 하겠고, 그 다음에 숫자형 카테고리에 가시면 난수 생성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수 생성 함수에 곱하기 100을 해서 자,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을 곱해 주겠고요. 자, 관련된 출력 값을 자,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값을 제가 모니터링을 할 텐데,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자, 이번 시간에 실습하고자 하는 자, 함수를 하나 불러올 텐데요. 자, 신호 처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연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연산에 가보시게 되면 임계점 검출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주석으로 임계점 검출기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값의 입력으로 자, 1차원별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스레스홀드를 임계점에 대해서 하나의 컨트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관련된 값, 이 스레스홀드와 입력배열 이 두 개를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프로그래밍의 배열에 배열 크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입력 배열의 크기만큼을 실제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자, 라벨은 제가 보이게 하겠고요. 자, 배열 초기 함수의 입력으로는 그 원소 값으로는 이 스레스홀드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스홀드를 원소 값으로 하겠고, 차원 크기 같은 경우는 비교하고자 하는 1차원 배열의 크기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로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또 이용할 거고요. 자, 하나의 입력은 자, 이렇게 포르프를 이용해서 만든 1차원 배열이고, 또 하나는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해서 스레스홀드 값을 이용해서 1차원 배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배열 만들기에 출력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관련된 인디케이터를 제가 그래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프론트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대체에서 실버에 자, 그래프의 웨이브폼 그래프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컨트롤 같은 경우도 저는 대체에서 자, 실버에 자, 숫자형 컨트롤로 변경을 해 주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출력으로는 자, 임계점 검증직의 출력 값으로는 인덱스라고 하는 1차원별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글로 인덱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카운트 값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제가 오른쪽으로 배치시켜 볼게요. 그래서 얼라인을 좀 맞춰 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마저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임계점은 입력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정보는 자, 아래쪽에 배치시키겠고, 자, 카운트 값도 결과 값이죠. 그래서 자, 임계점의 원소에는 한 이 정도만 띄워볼까요? 그리고 자, 카운트에 대해서도 자, 대체 실버의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맞추면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1차원 배열에 대해서도 자, 대체의 실버의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로 하시게 되면은 자, 똑같은 실버 타입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 있게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카운트 값도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작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크기를 좀 줄여 주시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좀 펼쳐 보겠고요. 그리고 그래프 인디케이터에는 2개의 데이터를 플롯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자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플롯을 2개를 선언하실 수 있고, 플롯 1 같은 경우는 자 라인 스타일을 점선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것도 자리 맞춤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20으로 해볼까요? 인계점을 20으로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20으로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2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자 두 번째 원소인 경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덱스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조건을 계속 만족하다가 3일 때 네 번째 경우에 이 인계점보다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다가 자 원소가 여섯 번째 데이터인 경우에 다시 20보다 커졌기 때문에 인덱스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계점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2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다음과 같이 스레솔드 레벨보다 크기 시작하는 시작 시점의 인덱스 정보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관련된 임계점 검출기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손쉽게 내가 원하는 스레솔드 레벨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인덱스 값들을 취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 중에서 인계점 검출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